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좀 마음이 참, 그죠? 좀 우울하시죠? 전국적으로 이제 산불이 이렇게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그죠? 상당히 이제 마음의 고통이 크실 텐데요.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1000년이 넘는 역사들이 많이 전소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라고 있는데, 이 고운사는 681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인데, 왜 이 고운사가 많은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 왔을 때 그 절에서, 그죠? 뭐 식량을 비축한다든지 또는 뭐 부상병들을 뒷바라지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약간 호국 사찰이었고, 우리가 또 위기가 또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이 절에서 우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절이었거든요. 또 그리고 보면은 그 하동 두양리에 그 은행나무인데, 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제 고려 시대입니다. 이제 이 강민첩이라는 분이 그 당시 이제 이분이 태어났던 시기가 963년에서 1021년도까지 생존하신 분인데, 그 주변에 향교, 진주 향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은행나무를 심었으니까 이것도 역사가 거의 1000년 역사가 되는데, 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컸느냐면은 높이가 27m가 되고요. 이 둘레가 9.3m니까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죠? 이 나무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타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죠? 우리의 이 1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가 이제 이 100년 세월도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이렇게 역사의 어떤 흔적들을 안고 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뭐시 구군이 다 됐나, 그죠? 뭐 운기가 다 떨어졌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뭔가가 잘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뭐 운이 다 그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 운이 간머리 변에다가 밑에 자동차자가 들어있거든요. 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예요?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너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운이 좋아졌어? 뭐 지금 보면은 뭐 일본의 물리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이 세계에서 10명이 넘는 물리학자가 이렇게 배출됐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운이 좋아서 뭐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운이라는 거는 우연을 가장해서 신이 베풀어주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있겠죠.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또 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뭐 아주 작은 거지만 뭐 길거리를 가시다가 내가 먹던 뭐 커피 뭡니까? 빈 껍데기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캔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죠? 뭐 남들이 안 본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탁 버려도 여기는 뭐 CCTV가 없어, 뭐 사각지대야, 이래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행을 베풀어서 굳이 그게 내가 기사화되지 않고 누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무주상 보시라고 했잖아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죠? 그래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운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말은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뱉을 때 말이라는 거는 화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게임과 다른 게임의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지만 이 말의 게임이라는 거는 상대가 이기는 게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자기 체면도 좀 걸어주시고, 지금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체면을 걸어줘요. 긍정적인 힘을. 나는
반드시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주고 설령 주변에 그죠? 뭐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기 힘든 이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말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긍정의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산불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면은 딱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주도주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만들어지든 코스닥에서 만들어지든 이 주도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매일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진짜 지난주는 거래소도 바짝 말랐고 뭐 거의 7조, 코스닥 시장은 5조 안팎 이렇게 보통 이제 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조금 실력이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거의 뭐 10조 단위의 어떤 이런 거래대금이 각 양 시장에서 형성될 때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팍 줄어들게 되니까 진짜 실력 있는 몇몇 사람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도 이 2,700개가 되는 뭐 2,000개가 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단 한 10개 미만의 손가락에 꽂을 정도의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2024년도를 보면은 2024년도 2월, 3월이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죽어있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소 우리는 올해 조금 이제 그 2월 달까지는 좀 괜찮아서 2월 한 초반까지는 그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가 좀 현금화를 좀 하시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가장 시장에 큰 두드러진 악재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매도죠, 그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됩니다. 과거의 공매도 뭐 350개 종목, 코스피 200, 뭐 그 코스닥 150 이게 아니고 전 종목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이 또 4월 1일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는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세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시황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황이 좋아졌을 때 세력들이 가장 성공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만 원짜리 종목을 10만 원을 만들어 놨을 때도 10만 원이 싸다고 사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완전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전초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조금 있으면은 또 시장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도 차분히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두시면은 그런 시장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좀 쉬운 그런 어떤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뭐냐면 좀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 해지성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남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그죠? 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슬픈 현실이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을 꺼야 되니까 파라텍이라든지 또 뭡니까 공기청정기 위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살짝 불이 좀 이렇게 꺼지면서 어떤 형태로 넘어갔느냐면은 이제 근데 불이 이제 났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종묘, 씨앗을 부리는 아시아 종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면 그 나무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또 뭘 줘야 되겠습니까? 비료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성 OMB라든지 뭐 태경 BK라든지 이런 또 비료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뭐냐면 어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스토리에 따라서 시장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하루 한 이틀 정도 3월 26일이 야당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 결과였는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그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한 그날 상한가가 한 13종목, 그러니까 그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인맥주, 그리고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 2연상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뭐 형지 IC라든지 형제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교복, 그의 정책이죠. 무상 그거라든지 지역화폐 코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주들도 움직이면서 인맥주로서 그죠?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이틀 정도 움직여줬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 또 이제 지금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요것도 시일이 이제 그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가들이 이제 지금은 또 조금 하락을 하겠죠. 그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요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는 약간 홀짝 게임이란 말이에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러면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매매를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죠? 그 선거가 공판이 이제 기사로 보는 것보다 내가 그 법원에 가서 선거 공판이 나는 그 현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잘 돼 있고 그죠? 기사는 아무래도 조금 늦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또 시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요 특징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날 아침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이 주식시장을 제가 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력이죠. 예. 그 알려주잖아요. 이미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공판이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아침부터 10%대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리 상승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상하를 이렇게 그죠 급락시키기 위해서 뭐 띄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왠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좀 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 그죠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에 뭐 31조 그죠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죠 베스트 기업이다. 뭐 관세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리 그림이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상한가를 딱 박지를 못해요. 왜 그런고 하니까 이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야당 대표 관련한 대선 테마라든지 산불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좀 감아줘요. 딱 닫아주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약간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어떤 그런 어떤 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차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올스를 다 뚫어주는 이런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상을 닫지 못하는 뭐 아진 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장이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루에 움직이는 게 정말 손꼽아서 10개에서 20개 그 미만이라고. 거기서 진정한 수급이 움직이는 거는 거기서 더 축소가 되어서 뭐 한 10개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주들은 아침에 그냥 반짝 시가를 형성하고 저점 만들고 고점 만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그냥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그중에서 이 10개 미만에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애들은 누구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그들은 선호하는가? 선호할 수밖에 없죠. 구주는 어떠냐면은 곳곳에 뚫어야 될 매물 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던져버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던져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좀 단기 트레이딩에서 유동성이 없는 장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매물벽도 없고 그냥 주인이 만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신선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진 첨단 소재라든지 그죠? TXR 로보틱스라든지 뭐 한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움직이진 않았지만 또 밑에서 쭉 밀렸다가 뭐 상승을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 뭐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뭐 제가 유튜브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밴드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이제 요약해서 제가 밴드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 밴드를 지난주 이 방송이 끝난 토요일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이데일리온 담당자분께서 대표님도 좀 밴드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만들어 뒀는데 제가 이제 밴드는 좀 너무 바쁘다 이래 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때 보니까 한 30분 정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있으신데 일주일 만에 거의 한 400분 가까이 이렇게 좀 밴드에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밴드는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여기 밑에 QR코드 나가잖아요. 저거 찍으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밴드로 이제 입장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올려드린 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수급 종목이구나. 그날 또 제가 드려가지고 막 그 대선 관련한 종목들은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 막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고 아침에 시초가 매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날 아침에 딱 움직일 수 있는 핫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올려드리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 저에게 막 이 수급을 해서 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제가 2%만 드려도 그게 완벽한 100%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8%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거기서 아 이것이 수급 종목이구나.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오늘은 이런 재료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러면 98%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 뭐예요? 100%가 돼야 수익 구조가 나오잖아. 그죠? 그 2%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98%가 되어야만 이 2%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이 98%도 안 된 상태에서 1%, 2% 아는 상태에서 1%, 2%는 뭐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가치 투자라든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것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종목이 이렇게 압축될 때 그럼 종목이 예를 들어 시장이 좋아서 막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럼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지만은 지금처럼 종목이 딱 압축되어 있고 몇 개가 안 돼 있는 이런 종목에서는 오히려 더 한정된 자금으로 자금만 있다면 충분히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밴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고 유튜브 들으시고 밴드 보시고 그죠? 또 이 방송 보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깨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수급 종목이 이런데 얘들 움직이면 이런데 자꾸 관찰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익숙해지고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보여 계신 종목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려고 하지만은 시장에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그 자리에서 가지도 않고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상승하지도 않는 약간의 그 박스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사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때로는 신고가도 돌파하고 그죠? 흐를 때는 팍 흘러도 올라갈 때는 팍 치고 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 지금 아까 보니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주식은 왜 내가 팔고 나면 귀신같이 오를까요? 그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이 내가 팔았는데 갔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느 정도 시장을 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났는데 더 밀려. 그럼 상관이 없지만 내가 팔고 났는데 종목이 더 올라갔어. 그러면 종목 선정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느냐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정된 자금을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오늘 이 종목이 움직였잖아요. A라는 종목이. 그럼 내일 또 B라는 종목이 움직이느냐? 상한가를 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한 박자 두 박자만 쉬면은 다음 날 갈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막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서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힘을 조금 키워서 그죠? 내가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전천후 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또 미국 시장 어제 완전히 또 막 쳐박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 시장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 시장 처박는다고 얘기했고 머스크도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고 미국 시장 가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막 이런 걸 사느냐고. 제가 가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미국 시장이 똑같은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흘러내려도 또 뭐 원위치를 가는 가치 투자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도 어리석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지금 우리 모든 자금들이 무조건 미국 시장을 믿고 그래 들어가서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줄 거냐는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어떤 갖추지 못한 조건들이 많잖아요. 뭐 상호 관세라든지, 그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뭐 빚이라든지, 빚도 많잖아요,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 투자의 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중소형 종목들이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현금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시느냐. 여기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된다. 주가가 하락하면은 여기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 뭐 상승했을 때는 어떤 것이 가느냐. 그거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어떻습니까?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 뭐 자금질이 좋으신 분들은 뭐 이게 쿡 사놨고 그죠? 뭐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장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익 구조를 형성했어. 그럼 그 형성한 부분만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제 유료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벌은 것은 항상 빼내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내가 투자 금액을 가지고 5천만 원을 시작했다. 1억을 시작했다. 1,000만 원을 시작했다면 항상 내가 그 수익 구조가 형성됐으면 그거를 빼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축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축해두면은 지금 이런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 엄청 도움이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수익 난 거를 빼지 않고 거기다 합산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종목을 계속 이렇게 막 늘리잖아, 그죠? 한정된 자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그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그 종목이 긴 짱대 양봉에 막 수급이 붙어서 들어갔어. 근데 걔가 밀렸어.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은 다음 날 어떤 8개를 준단 말이에요. 8개를. 그 8개를 줄 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찾는 예를 들어서 실수로 그렇게 베팅이 됐다면 그런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막 그저 이 종목 하면 막 이렇게 추세를 타고 막 무한히 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만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죠? 워렌 버핏은 무슨 그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뭐 480조를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요. 더 떨어져. 어느 라인에 있어. 떨어져. 밑에서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자금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현금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을. 그래야 그 데이 트레이딩의 귀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 배워두시면은 웬만한 직장인 뭐 억대 연봉 부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조건을.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자꾸 여러분들이 학습하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이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 지금 시장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도주가 없다는 시장은 뭡니까? 선수가 없다는, 메인 선수가 없다라는 거죠. 메인 선수가 있을 때 과거 우리가 2년, 3년만 뒤돌아보면은 그때 2차 전지, 에코프로 10만 원에서 150만 원 만들 때 전부 다 2차 전지 못 사가지고 어땠으면 난리 났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반도체 나왔죠. 반도체 또 했을 때 또 난리 났죠. HBM이다, CXL이다, 뭐 그저 유리기판이다 막 난리 났죠. 또 그리고 올 지금 1월 달, 2월 달 뭐 했습니까? 로봇. 또 로봇 난리 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주도주란 말이에요. 주도주. 그러면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예, 짠짠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도주가 그러면 영원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주도주는 언제 생기느냐면은 이 시장의 방향이 딱 정해졌을 때 하락이면 완전 하락, 상승이면 완전 상승. 이런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요.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박스잖아요. 박스. 하락도 아닌 것이 상승도 아닌 것이 하락도 아닌 것이 상승도 아닌 것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박스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그건 두 가지죠. 지금 이제 공매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또 뭐 정치적으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메인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메인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적 흐름,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시황이라는 거죠. 왜? 이 시황이라는 거는 개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절호의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황이 좋아야 보세요.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금방 40만 원 가도 40만 원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싸다고 10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살라고 막 난리를 쳤죠. 이렇게 됐을 때 성공한단 말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밀려야 저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황이 좋아야. 그러면 이 로봇이 왜 시황이 좋았느냐? 엔비디아,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막 펌프질하면서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야 이것이 올해 뭐 로봇 이거 안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황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박스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시황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주도주가 나올 때 뭐 트레이딩을 할 거야. 주식시장은요. 절대 예고편이 없습니다. 어느 날 폭락하고 어느 날 급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처럼 딱 예의주시하고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야지. 뭐 여러분들 뭐 그래 지금 시장 안 좋아. 나 좀 쉬었다가 나중에 주도주 오면 뭐 시장 들어갈 거야. 그때는 이미 주도주는 저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요런 어떤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이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종목도 많이 늘어났어. 지금 300개가 넘었고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올해 뭐 800개에서 점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 넥스트 트레이딩 요 지금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걸 딱 체크해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시장은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3시 반 끝나고 나서 3시 반부터 밤 8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중에는 어떻느냐? 장중에도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은 그 시간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과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라는 거죠. 왜냐? 한 주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더라 이거죠. 대단하죠. 한 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밀리면서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망가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망가뜨려 놨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넥스트 트레이딩 거기에서 아침에 쭉 빠졌던 거 그죠? 예를 들어 쭉 당겨주는 이런 뭐 본장에서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이렇게 당겨주는 종목도 있었어요. 최근에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뭐 기술적 어떤 흐름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한 주 가지고 상한가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뭐 선호하다기보다는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들어와야 돈을 벌죠.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더 시장의 유동성이 바짝 말란 것 같아요. 나눠지니까. 이 시장도 가도 저녁 8시까지 굴러야 되니까 그죠? 본장에서 더 이 자금이 이렇게 씨가 말라가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상승한 종목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부터 딱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막 파동이 막 나왔어. 분봉 파동이. 그런 종목은 본장에 들어가면 처박더라 이거죠. 패대기를 치더라 이거죠.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3시 반에서 8시까지 매매는 의미가 없고 그 이제 기술적 흐름을 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 기술적 흐름을 보라는 거는 뭐냐면 차트가 좋은 것보다는 차트가 이래 밀려있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시가를 반짝 떨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넥스트 트레이딩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뭐 아침에 막 이렇다고 막 무조건 막 퍼다닥 사가지고 그죠? 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지금 보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죠?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지금 미국 시장 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목요일까지고 어제 시장에 이게 밀렸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갈 때도 미국 시장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럼 올선이 깨졌다라는 거잖아, 그죠? 항상 이 지표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요게 지금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면 이 전저점을 보세요. 이 전저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계단식 이제 기억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방송할 때 요렇게 뭐 반등을 요렇게 줬을 거예요. 요렇게 줘갖고 제가 방송할 때 이거는 앞으로 계단식 하락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요런 데 쏘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날 어떻게 계단식 하락했죠. 요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내가 조금 요만큼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급락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 저점을 깨죠. 급락한단 말이에요. 급락. 그러니까 이는 기술적 흐름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술적 흐름을 그렇게 보고 미리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아가느냐. 제가 그 금요일 날도 밴드에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이 무너지기 전이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어제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깨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나스닥도 이마에 깨졌잖아요. 밑에 이제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밴드에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오늘은 지수가 폭락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폭락했어요? 미국 시장 폭락 안 했어요.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폭락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밴드에 지금 가보면 다 있어요. 아침 제가 8시, 뭐 8시쯤에 올려드렸어요. 자, 폭락했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뭡니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시장 뭐 하락하면 우리 하락하고 이게 지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약간 미리 앞서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그저 그걸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차트는 이 기술적인 흐름이 좀 맞아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왜? 5일선을 깼죠. 이렇게 5일선을 깼으면 지금 상황을 보라 이거죠. 이 5일선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악재만 남아있지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이 5일선에서 올라서려고 노력을 했지만 올라섰나요? 못 올라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리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는 단순한 원리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깨지지 않고 자기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야 지수 폭락 안 할 거야 괜찮아. 제가 2월 달부터 현금을 많이 만드시라고 2월 중순부터 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 현금을 좀 만들어 둘 걸 후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단순한 구조까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려면은
수급 종목을 이해하면은 이런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수급 종목이 어렵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최상의 난이도란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기술적으로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 종목은요. 만약 이래 됐죠. 이래 됐다 이래 또 점상한가 날릴 수도 있어요. 내 다음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빨리 깨우치려면은 수급 종목만이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요 종목들 안 움직입니다. 그냥 뭐 나 잡아 잡수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얼음땡입니다. 얼음땡. 안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이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려면 실력이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님 제가 초보인데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절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서 빨리 지름길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도 무슨 차트 쪼가리 보고 뭐 재무제표 보고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미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요즘 HT에서 켜보세요. 그거 다 있잖아.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기술적 흐름이나 그런 게 좀 생소하고 잘 몰랐을 때 그건 한 2000년대, 지금부터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주식이 언제 오를까요? 이거 궁금하시잖아, 그죠? 주식은 언제 오르느냐? 주가가 지칠 때, 이제 전부 다 나자빠지고, 야 이제 못해 먹겠다, 뭐 이제 죽겠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파도가 칠 때 누가 바다에 배를 띄우느냐? 파도가 칠 때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종목 2000개가 되는 종목이 전부 다 엎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떤 기술만 익히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거 잘 보세요. 이 뭐 네이처셀이 큰 뭐 어떤 재료는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뭐 혁신 치료제를 지정했고 뭐 미국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게 지금 보면 혁신 치료제를 지정하면은 뭡니까?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아. 이제 그는 재료로 이렇게 하고 점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대표적인 세력주의 패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점상한가 여기에 안 했다 하더라도 요런 흐름 있잖아요. 요런 흐름. 물론 요 흐름을 이날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아침에 푹 빠져가지고 벌벌벌 기다가, 그죠? 본장에서 막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본장에서 한 9시 반 이렇게 딱 당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카멜레온처럼 변하거든요. 저런 기법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그죠? 상한가를 쳤을 때 상한가 한 방보다는 두 방보다는 세 방 이렇게 강할 때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상한가 한 방에서는 좀 요즘은 약해요.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보시면은 하한가를 때리는 놈이 있습니다. 자, HLB 이거 뭡니까? 하한가 때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거 또 홀짝 게임이다, 그죠? 지금 뭐 FDA 승인 또 이제 안 났어. 첫 번째도 뭐 5개월에 또 재신청 한다 해갖고 이제 꾸역꾸역 올렸어요. 지금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재신청 한다고 하죠. 5개월 안에. 그럼 5개월 안에 재신청을 안 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의 그런 어떤 입장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방금 전에 상한가를 한 번 치는 것보다는 두 번 칠 때, 두 번 치는 것보다는 세 번 칠 때. 얘는 또 뭐예요? 하한가를 한 번 치는 것보다는 두 번 칠 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온다? 요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현상도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포지션을 취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20% 30%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동신건설. 자, 얘는 뭐예요? 이번에 그 야당 대표의 어떤 그런 선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상 쳤죠, 그죠? 지금 이렇게 두 번 눌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눌림이라는 거는 올슨이 기준이 돼야 되고 갈자리에서 가야 되고 눌림은 어떻게 해요? 짧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앞에는 상한가 2방 쳤죠. 밑에 상한가 1방 쳤죠. 얘 상한가 1방 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올슨을 깨면 옆으로 어떻게 누워버린다. 누워서 또 한 달을 기다리면서 상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빵 뜨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상한가를 1번 쳤을 때, 2번 쳤을 때, 하한가 1방 쳤을 때 이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들은 뭐냐면 맞나요? 봅시다. 동신건설 들어갔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지금 뭐냐면은 뭡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자큐보 얘 신규 종목이죠. 이 지금 차트 이거 맞아요? 안 맞거든요. 이거 안 맞지만 주인이 어떻게 해서 제가 왜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의 기준이 안 맞는데 가는 그 종목은 어때요? 100%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얘도 지금 보세요. 올슨을 살짝 깬 상태에서 올려놨고 지금 시장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어때요? 신규 종목으로 맞죠? 또 얘 또 뭡니까? 자큐보 얘기 나오면서 중국발 얘기 나오죠. 이 중국발 관련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대하제약 금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슈팅 나왔죠. 거래량 1,000만 원 주 터지면서. 그러면 걔가 17,000원의 앞전 고점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걔가 17,000원을 뚫고 가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신건설처럼 눌림을 주느냐, 그게 따라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금강공은 뭐죠? 불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이 났으니까 지금 집이 다 이제 전소됐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지금 뭐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주무시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야당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묘들로 주택 빨리 지어가지고 뭐 그죠? 공급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SY가 시간에 상한가 치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어떤 영향력이 없고 금강공업이 어떻게 이렇게 쳐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그 산불 관련한 종목들은 모듈러 그죠? 그 다음에 비료, 종묘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은 이제 꺼져가니까 파라텍, 위닉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옵텍 같은 이런 부분들은 뷰티, 미용인데 얘 보세요. 상처요, 상처요, 상처요. 그죠? 굉장히 좀 약간 규칙성이 있으면서 지지하면서 그럼 이런 애들은 어때요?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뭐죠? 올슨. 그죠? 대진 첨단 소재. 얘도 뭐 미국에 뭘 졌습니까? 뭐 생산 기지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상당히 수급이 좋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규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TXR 로보틱스인데 얘도 지금 뭐 보세요. 죽을 자리에서 살렸죠. 올선 살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봄 되면 어때요?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어때요? 늦게 피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안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드신 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뭐를 통해서요? 이 수급을 통해서 제 밴드를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성공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